안녕하세요. 깍시 인사드립니다. 아무래도 이번 주는 미국 대선 이슈로 인해서 좀 변동성이 짙은 한 주라고 이렇게 말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불과 우리나라 시간으로 수요일만 하더라도 이 트럼프 쪽으로 기세가 기울던 이런 그 득표율 시장이 그 목요일부터 갑자기 이 바이든 쪽으로 기울기 시작하면서 어느새 지금 역전되어 바이든의 당선이 매우 유력하다고 이렇게 말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거의 기정사실화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바이든 당선 그 후 다이나믹한 금융시장의 변화가 시작된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오늘 좀 중점적으로 다뤄볼까 하고요. 그래서 오늘도 본격적으로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은 공짜, 좋아요는 설레는 마음으로 알람 설정도 한번 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실상 바이든이 이 미국의 대통령으로 이 당선된 확률이 뭐 사실상 거의 승기를 들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현재 뭐 구글에 그 서칭해본 결과 264표를 유지하고 있고요. 뭐 언론에서 이미 269표까지 확정되었다고 이야기하는데, 하긴 뭐 펜실바니아 같은 경우 역전, 조지아 역전, 뉴햄프셔도 역전, 이런 대부분의 주들이 그 우편 투표가 진행이 되면서 반영이 되면서 대부분 역전을 하게 되었고, 사실상 이런 주들의 한 주만 이 표를 가져가더라도 이미 그 바이든의 승리는 확정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대통령은 사실상 바이든이 승기를 들었고, 반면에 이와 예상과는 달리 대통령은 바이든 쪽으로 좀 승기가 기울었지만 공화당의 경우 이 과반수 확보에 이 승리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뭐 이는 좀 예상과는 조금 다른 국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무튼 그 예상과는 달리 상원 다수당을 공화당이 일단 유지할 가능성이 좀 높아졌고, 반면에 그 하원은 민주당으로 구성될 것으로 조금 보인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그 일단 대통령이 조 바이든이 된다고 한들 상원이 약간의 그 공화당의 다수를 차지하게 되면서 이 바이든이 당선된 직후 이 내선 공약들, 뭐 세수를 더 늘리겠다, 이런 정책들이 이 상원의 의견 반발로 인해서 조금 지연되거나 결렬이 될 가능성도 충분히 높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뭐 이미 선거인단 확보로 이미 대통령은 바이든 쪽으로 정해진 거는 뭐 기정사실화된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이미 금융시장도 뭐 코스피 시장의 경우에도 불과 뭐 수요일만 하더라도 이 트럼프 쪽으로 기세가 기울면서 뭐 5G나 유가 관련주들이 급등을 하다가 이 목요일 날, 그러니까 수요일 밤, 우리나라 시간으로 수요일 밤, 미국 시간으로 주간에 조 바이든 쪽으로 이렇게 역전이 되기 시작하니까 다시금 그 그린 테마주 이런 종목으로 조금 기세가 기울게 되고, 수요일에만 해도 달러가 강세를 펼치던 거에 이 조 바이든으로 넘어가면서 다시 약세 국면으로 금융시장은 이 바이든 쪽으로 다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아직까지 뭐 당선자 발표가 정확하게 나타나진 않았기 때문에, 다만 변수는 여전히 이 트럼프의 불복, 이런 그 경합주를 바탕으로 한 트럼프의 이런 소송이 진행된다는 것이 약간의 변수가 아닐까 좀 생각이 들고요. 우선 뭐 트럼프와 바이든의 이 가장 큰 정책적 차이점은 아무래도 이 세금, 이 세수 정책이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우선 바이든의 경우 법인세를 21%에서 28%까지 올리겠다. 그리고 개인소득세도 37%에서 39.6%까지 이렇게 인상 정책을 펼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이 현실화된다면 미국 기업의 이익 감소, 당연히 이 법인세를 무려 이렇게 7%가량 올리게 되면 미국 기업의 이 타격이 당연히 갈 수밖에 없는 거는 뭐 기정사실화돼 있고요. 그래서 이런 바이든의 공약 중 하나인 법인세를 21%에서 28%까지 올리게 된다면 미국 기업의 이익 감소는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과거에 이런 법인세를 올렸던 기간에 미국 기업의 이런 그 주가 상승은 어떻게 나타났을까? 그 부분은 이 표에서 한번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하고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과거에는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확인해보고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좀 예측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표의 그 검은색 점선표가 이 법인세를 나타낸 것이고요. 그리고 파란색 표는 미국의 주식시장 차트를 제가 다우존스를 이렇게 산업지수를 제가 들고 온 것이고요. 우선 이 구간
법인세가 인상되는 구간에 주식시장이 장기 행보를 그리면서 이렇게 하락하는 형태를 나타나게 됩니다. 이를 보면 당연히 법인세를 올리게 되면 주식시장에 상당히 이 악재로 작용하는구나,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41년에는 진주만 침공이 이렇게 시작이 되었는데, 이때부터 진주만 침공 이후 이런 침체가 이렇게 깊어지게 되었고, 이런 침체 국면 속에서 미국의 연준은 재정 확대를 실시하고, 그리고 양적 완화, 심지어는 일드캡까지 시행을 하면서 이렇게 강력한 유동성 정책으로 주가 시장을 다시 이런 식으로 끌어올리게 됩니다. 그 이후 1946년에는 전쟁이 종료가 되고, 이후에 양적 완화를 펼쳤던 유동성 정책을 중단시키면서 다시금 행보랠리를 이렇게 주가가 이어가게 되고요. 그 이후에 다시금 1950년 구간, 이때는 법인세 인상 구간이 시작됨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이 상승하는 경향을 이렇게 펼치게 되었는데, 이때는 공교롭게도 이 기간과의 이때 법인세 인상 시기와 이때의 차이점을 좀 언급해보자면, 이 시기는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는 시기였고, 그리고 일드캡이 구현되는 시기, 이렇게 좀 이 구간과는 좀 차이점이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법인세가 인상된다고 해서 주식시장이 무조건 하락하는 것은 아니구나, 그리고 무조건 주식시장이 그러니까 상승만 했던 것은 아니구나, 이렇게 좀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뒷부분에서 좀 더 자세하게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바이든의 법인세 인상 정책이 이 인플레이션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과거 법인세 인상이 되었던 구간을 살펴보게 되면, 이 과거 법인세 인상 구간, 이 인상 구간에서는 이 공교롭게도 인플레이션 가속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무려 이 4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인플레이션 가속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반대로 인플레이션이 나타났다고 해서 법인세 인상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고요. 그런데 법인세 인상이 이렇게 상승했던 구간에는 과거의 인플레이션 증가율이 좀 가속화되는 경향을 나타났다는 걸 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수십 년간 거의 1970년도부터 법인세율이 계속 인하되어져서 이렇게 계속 인하의 역사로 내려오게 되었고, 수년간 법인세는 인하되면서 사실상 기업의 가치는 매년 증가하고, 특히나 나스닥을 필두로 한 이런 공영기업들의 탄생 배경에는 단연 이런 법인세율이 좀 가세해서 도움을 많이 주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수년간 법인세가 인하되면서 기업은 배가 부르게 되었는데, 반면에 노동자들,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삶은 과거 대비해서 크게 조금 격차가 늘었다고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업을 대표하는 이런 고소득층과 그리고 저소득층 간의 이런 분포 격차는 이런 법인세율이 인하되면 인하될수록 더 커지게 되었고요. 그래서 지금 바이든이 앞세우는 법인세율 인상 정책은 어떻게 보면 이 소득 상위의 기업을 대상으로, 이 기업을 타겟으로 이렇게 법인세율 인상 정책을 펼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증세를 실현시키면서 이런 기업들의 이 돈의 지불을 더 많이 이렇게 하게 만들게 되고,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부의 재분배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의 재분배가 일어나게 되면 이 결국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이런 빈부 격차를 줄여주는 이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이런 의미에서 민주당의 이런 법인세율 인상 정책을 바이든이 조금 주장하고 있고 공약으로 내세운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거 사례와 같이 법인세 인상이 만약에 이렇게 현실화된다면, 이 구간과 같이 앞으로 만약에 29%까지 올리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펼쳐지게 된다면 인플레이션이 좀 더 가속화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바이든의 이런 법인세 인상 정책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가속화 시기가 나타나게 된다면 주식시장은 여전히 매력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과거 인플레이션 증가 시기, 그리고 지금 반등해서 증가하고 있는 구간, 이런 증가 시기의 공통적인 구간을 보게 되면 제가 수없이 이런 물가에 대해 관련 이야기를 언급을 했지만, 결국 경제 성장률은
물가 플러스 이 GDP 성장률을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결국 경제 성장률도 올라가는 경향을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수차례 멤버십에서 언급을 했지만 디플레이션이 지금 코로나 덕분에 어떻게 보면 바닥을 찍게 되었고 지금은 다시 인플레이션 국면이 이렇게 진행 중이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국면에서 여전히 저는 한국, 중국 주식이 매우 유리해 보인다라고 수차례 언급을 했고 이런 이야기는 이미 올해 4월, 5월부터 지속적으로 제가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의 이 상승 모멘텀이 지금 진행 중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4월 말 뭐 덕분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뭐 4월 말 이 디플레이션 끝점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가 이 경제의 디플레이션 끝점을 만들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유동성 정책이 이 물밀듯이 이렇게 다가오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디플레이션 끝점을 지나 지금은 인플레이션 국면으로 이렇게 다가가고 있는 국면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디플레이션 끝점에서 불과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움직이게 되었고 이제 인플레이션이 이제 시작 중으로 봐도 무관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런 인플레이션이 시작 중인데 이 바이든의 법인세 인상까지 몰리게 된다면 이는 분명 그 달러의 약세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고요. 이런 달러 약세 요인은 인플레이션을 더 가속화시키는 이런 그 모멘텀으로 작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금융시장의 흐름을 보게 되면 불과 수요일 날 그 트럼프 당선 확률이 높아졌을 때는 달러가 강세 현상을 보이다가 오히려 목요일 날 바이든이 역전을 하는 국면에서 다시 달러가 약세 현상을 강하게 보이는 걸 볼 때 이미 시장의 큰 손들은 이런 흐름을 읽고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고요. 그래서 이미 이런 흐름을 뭐 제가 수차례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우리가 좀 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바이든의 민주당의 주요 골자를 보려면 일단 세금 정책을 봐야 한다. 뭐 사실상 단기적인 이슈 5G 뭐 트럼프는 5G 유가 관련이다. 뭐 반대로 바이든은 뭐 그린 테마주 이런 쪽에 영향을 끼친다. 이런 단기 테마주의 성격은 매우 강하다고 할 수 있지만 이 거시적으로 볼 때 중요한 것은 단연 세금 정책을 봐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 세수 확보를 통해서 바이든은 기업층에 이렇게 돈을 거두려 할 것이고 이를 통해서 부를 다시 재분배하는 효과를 통해서 빈부의 격차를 해소하고 싶어 한다. 그래서 이런 세수 인상 기간 동안 뭐 5차례 정도 이렇게 법인세 인상 기간이 있었는데 이 기간에는 어김없이 인플레이션 가속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과거 역사 데이터로 제가 앞장에서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물론 뭐 세수 인상을 바이든이 실현한다고 한들 지금 약간 그 공화당이 상원의 다수를 차지하게 되면서 이 제지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21%에서 29%까지 거의 7% 정도 28%인가요? 한 7% 정도 이 그 법인세 인상이 이루어질지는 좀 더 지켜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변수는 공화당이 상원 다수를 차지하면서 제지할 가능성도 높다는 점. 하지만 그 바이든 민주당이 이 원하는 이 주요 골자, 정책의 주요 골자는 이런 세수 확보를 통해서 부의 격차, 부의 빈부 격차를 줄이고 싶어 한다는 점. 이 부분이 좀 키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아무튼 뭐 미국 대선은 뭐 이 올림픽 다음으로 세계의 가장 빅 이벤트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이벤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뭐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 대목이죠. 아직 뭐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확실성한 요소는 단연 트럼프의 불복이고요. 뭐 소송을 진행 중이고 이미 그 바이든의 선거인단 득표수를 보면 바이든이 당선인이 뭐 확실시 되지만 우편투표 개표 중단 소송을 트럼프가 제기하고 있고 현재 이미 그 대법관을 이 트럼프가 이 대선이 있기 전에 좀 자기 진영으로 이렇게 갈아치우면서 이 트럼프 쪽으로 우호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런 대법관임을 감안할 때 이 대법원까지 이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2000년 초반 부시랑 엘고어 당시에도 엘고어의 재검표 요청으로 인해서 이 당선인이 확정이 될 때까지 한 달 이상간 이 시간이 소요됐다는 점을 참고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트럼프의 부불복 리스크가 증시에는 또다시 하방 요인으로 작용될 수가 있고, 물론 단기적으로요. 당선인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정치 불안과 정책 공백에 타격이 여전히 클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단기적인 이슈로 말입니다. 이 정책적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하방을 띄거나 펀더멘털은 지금 이상이 없는데 정책적 이슈로 이렇게 그 일시적으로 위축을 받는다면 당연히 보유 비중을 늘려야 되는 시기로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뭐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여전히 바이든이 당선이 유력하기 때문에 바이든이 당선이 된다면 중국을 필두로 한 우리나라 역시도 이 바이든의 당선 효과가 트럼프보다는 더 우호적으로 충분히 작용될 것이라 생각이 되고, 지금 바이든의 정책상 특히나 이 세수 확보를 바탕으로 한 이런 법인세 인상률은 미국의 기업의 이런 성장률을 떨어뜨릴지언정 오히려 달러 약세를 바탕으로 이런 신흥국들에게는 한층 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 이런 크게 거시적으로 좀 살펴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뭐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추가적으로 이런 변화하는 이슈 속에서 지속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업데이트해서 구독자 형님들에게 신속한 정보와 이 분석된 정보를 좀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깍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번 영상도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한번 부탁드리고요. 또 다음 시간에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